영식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선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죠. 주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미리 보기 장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숙의 순자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장면에서 그렇지 그렇지 하고 동조를 했던 걸까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하고 영숙의 말에 자신의 말을 얻는 순간 그는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가담자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영식을 조금 더 구도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화에서 영식님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이 걸스 토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이번 화에서 영식님이 거기에 참여하는 듯한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살짝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먼저 저는 영식님이 이제 그렇지 그렇지든 이제 사소한 말이든 말을 얹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옹호하기에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영식이 단순한 청자인지 아니면 그 시선의 일부 함유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영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해석들을 많은 분들이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중간에 함께 대화를 할 때 영식님이 이제 속삭이듯이 이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 경수가 영숙에게 쓴다고 해서 순자가 오해를 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 방송 촬영 중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남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 정의에 휘둘린 건가? 라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의 영향을 받고 조금 영식도 중간에 이제 질투심을 유감없이 표현하거나 좀 약간 날카롭게 사람이 조금씩 이제 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조금씩 영식의 그런 모습들이 원래 이제 있었던 부분들이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정의의 영향을 받고 같이 이제 조금은 이제 날카롭고 신경이 이제 곤두선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만 그 해석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똑같이 이제 영식이 미러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길들어지는 듯한 모습보다는 정의와 이제 대결을 하면서 계속 이제 투닥투닥 싸우고 맞대응을 하다 보니 조금씩 이제 서로 강도가 심해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혹은 이제 같이 이제 이런저런 다툼을 하던 그 대상과 동기화가 되었다, 동화가 되었다는 게 조금 더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둘이 계속 불안과 질투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말투와 반응 강도가 닮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정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그 걸스 토크에 합류했던 정의처럼 영식도 이제 합류한 거 아닌가?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영식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한때 영식은 순자를 1순위로 염두에 둘 만큼 처음에는 순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봐왔던 그 영식님의 모습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자신이 한때 1순위로 두었던 괜찮게 보았던 순자에 대해서 순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로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무리 그래도 영식이 그 정도까지 선을 넘진 않았겠지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장면에 왜 나온 거냐? 왜 그러면 영식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한때 선택을 했던 순자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냐? 원래부터 순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프레임 안에서 순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정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요, 이건 옥순의 말로 들어가야 돼요. 왜 갑자기 옥순이 튀어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옥순이 깔고 있는 이 장판에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처음에는 물론 미세하게 옥순이 계속해서 순자라든가 영자를 조금씩 긁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장면이 나오는 낮까지만 해도 점심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 옥순이 공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옥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둘 다 내 친구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경쟁자들끼리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네 하면서 아침까지만 해도 옥순이 중립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떡국신을 기반으로 옥순이 그걸 지켜보면서 귀엽네 귀여워하면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옥순이 다시 여자들의 방에 가면서 야 지금 순자가 경수를 다 묶어놨어 이게 말이 돼? 영수도 알아봐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스 토크와 그들만의 이제 그 세계가 강화가 되면서 이 장면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니아님 왜 갑자기 육화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라고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옥순이 깔고 있는 그 장판의 핵심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들이 본인들이 난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내밀 수 있는 그 이유는 23기 옥순에 대해서 그 사계 때 옥순이 다른 남자들 다 묶어놨다라고 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사과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이 순자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삐딱하게 나온 이유도 순자 너가 경수를 그렇게 묶어놨고 하루 종일 경수 옆에 있으니까 영숙이 못 알아본 거잖아.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에 대해서 당연히 정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마찬가지죠. 그쵸? 그럼 정의의 그 생각을 당연히 공유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정숙 또한 룸메이고 이제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은 방에 지내다 보니까 정숙 또한 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정의 그 자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정의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순자의 사태에 대해서 순자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영숙에 비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아마 두 번째 이유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면 영식이 옥순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는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미방문에서 나왔던 거죠. 자, 육화 때 그 유명한 그 미방문 장면, 옥순이 초당집이에요? 왜 이렇게 다 죽상이야? 하면서 막 그 막말을 했을 때 옥순이 경수에 대해서 계속 뭐라 하잖아요. 이후에는 나는 경수가 잘 이해가 안 돼. 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라고 이제 삐딱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영식이 이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뭔 그런 걸 물어요? 그런 말 하세요? 경수 정말 괜찮은 남자고 좋은 남자다. 라고 하면서 옥순의 그 말에 대해서, 네, 순자를 타겟팅하는 듯한 그 말에 대해서는 영식이 가만히 있다가 경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영식이,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네, 서로 고민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같은 방을 쓰잖아요. 친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네, 영자와 순자가 서로 깊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밀해졌겠습니까? 왜? 네, 정숙이 영숙의 옆에 말을 왜 옆에서 경쟁장인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고 있겠습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영숙과 정숙이 같이 걸어가면서 야, 궁금해하지 마 라고 한다거나, 네, 은근히 잘 보면 영숙과 정숙도 같이 다니거나 서로 이제 고민 같은 거라든가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영숙도 잘 보면 정숙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자, 이와 같이 룸메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결 더 친해지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 영식 또한 마찬가지로 경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보호하려고 하거나, 적어도 자기 룸메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옥순 너라고 할지라도 경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1번과 2번, 지금 모두 옥순이 깐 장판에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그 안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잘 보면 결국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옥순에게 상담을 할 정도로 옥순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다들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영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고민 상담이나 본인 궁금한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옥순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옥순이 어떻게 보는가, 이 집단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조금씩 결정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1번과, 즉 옥순에 의해서 지금 순자가 경수를 마치 뺏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영식은 같이 영숙이 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그 순간 두 가지 생각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 경수는 문제가 없어. 이거는 순자가 지금 뭔가 계속 경수 옆에 있으려는 것도 그렇고 순자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즉 영식은 이제 경수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경수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온 거는 순자 때문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그런 이제 동조의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라고 현재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룸메라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지내다 보면 감정적인 기준점이 되기가 쉽고 순자보다 경수가 더 가까운 내부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영식이 실제로 머릿속에서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수는 좋은 사람이다 이라는 믿음과 순자가 경수를 붙잡았다는 분위기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순자 쪽을 영식은 문제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라고 동의를 한 게 아닐까. 다만 지금 제 얘기만 쭉 들어놓고 보면 그 영식이 이제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어쩌다 보니까 휩쓸리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게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 생각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 또한 의심하지 않고 다른 출연진들을 먼저 낙인을 찍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영식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 편에 편향된 듯한,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식이 해야 될 것은 동조가 아니라 경수에게 입장을 물어보는 거겠죠. 지금 아까 보니까 영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룸메니까 이제 대화를 끝나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영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있는 거냐,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식도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식이 이렇게 말을 얹게 됨으로써 이 걸스 토크에 분위기에 일조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식 또한 저는 책임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상철님 되게 좋은 글을 썼었어요. 다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장면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충분히 출연진들이 알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충분히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태가 하루 만에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영신이께 많이 아쉽고, 결과적으로는 순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데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은 영식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가 왜 그런 말이 올라타는지는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식이 장면이 불편했던 이유는 그가 이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처럼 순자와 직접 부딪힌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제3자가 그렇지 하고 말을 얻는 순간 그 말은 집단의 분위기에 보이지 않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는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건 늘 주동자만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 끄덕이는 사람, 분위기에 맞춰서 한마디를 보태는 사람,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라고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 구조의 일부가 됩니다. 영신님이 아쉬웠던 건 바로 그 순간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집단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말이 돌 때 내 생각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이미 깔린 프레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그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는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